네, 오늘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유승민 대표의 원고를 좀 가져와 봐라 했는데 실제 좀 닮은 꼴이 있는지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사무총장을 내치려는 진짜 이유가 뭔지 그 손익에 대해서, 기획파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승민과 김종인, 4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분들인데요. 많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비교해봤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과연 정치는 무엇인가? 정치는 국민의 걱정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합니다. 세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 확보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자, 심정숙 기자께 좀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긴 있어 보이네요.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김종인 대표가 이제 임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원내대표 연설을 준비를 하면서 각 당의 원내대표 그간의 연설문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내대표 연설문 중에 네. 여의도에서 아직도 굉장히 명문으로 통하는 작년 딱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중에 신보수 선언이라는 별칭까지 붙어서 명문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대폭 참고를 해서 봤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부분, 세입 세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증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따뜻한 보수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연설했거든요. 자, 새누리당의 과거 입장하고 조금 변화가 또 진화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기업체 임금 체계에 대한 이 차이를 얘기했는데, 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공장의 본사 정규직 노동자 연봉 1억 원 받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2차 협력사로 내려가면 노동자의 연봉이 대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중적 노동시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동일한 일을 하는데 월급이 4배 차이 난다면 누가 승복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옳은 얘기 같습니다만 새누리당이 그동안 최저임금 올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제에 미칠 충격을 얘기하면서 좀 적적이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달라진 겁니까? 일단 새누리당 당론이 바뀐 건 아니고요.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개인 자격으로 정당 대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네. 다만 원내대표라는 상징성 때문에 앞으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어떤 법안을 내서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이냐 이것을 선도할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당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좀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연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놓고 여야 정치인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이 격차 해소에 대한 것 또 다른 화두가 되는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구장차장 이건 네.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성동 사무총장 물러나라 이거 아닙니까? 네. 자, 친박의 요구. 근데 어떻습니까? 뭔가 이유가 좀 있는 거죠? 그 흐름을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김의옥 혁신 비대위원장이 이 유승민 의원 등의 복당을 결정한 이후에 당무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무 거부를 했던 이유가 당시 비대위가 결정을 했을 때 뭔가 이제 범죄다 이런 격한 발언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고요. 또 복귀하는 일성으로 이 사무총장은 네. 좀 이번에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명분이 필요하니까 사무총장이 좀 사퇴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네. 왜냐하면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선출된 사람이고 네.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 무소속으로 대구 동을에서 당선된 선출직 아닙니까? 선출직을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임명직이었던 권성동 사무총장을 물러나라고 좀 요구를 한 건데 지금 권성동
그 사무총장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요, 이제 백서, 총선에 우리가 왜 졌는지를 다루는 백서, 그걸 놓고 친박과 비박 사이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를 보니까 정말 예고하는 것 같네요. 그 담당을 사무총장이 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을 콕 찍어서 친박계가 안 된다. 계속 비토,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서. 이거는 친박계에 굉장히 아픈 얘기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걸로 보이는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백서 발간을 권성동 사무총장 휘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친박계에는 전혀 접근이 안 된 채로 굉장히 비밀스럽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사무총장이 어쨌든 교체가 되면 친박계가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뭔가 바꾼다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원장이라는 그 조직위원장을 누구로 선출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권성동 사무총장이 비박계거든요. 조직위원장을 친박계에 유리하게 선출하려면은 어쨌든 이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요,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죠. 백서 쓰면 친박이 부담스럽다. 그리고 조직 물갈이 하면 또 친박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사무총장 얘기를 듣겠습니다. 사무총장을 그만두게 하는 그 무슨 이면에 어떤 의도를 제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적절치가 않아요. 그걸 검토하고 있어요. 예. 조직적인 부분도 신구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보면요. 자, 이제 물갈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지구당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조직위원장 자리가 있는데 네. 그 자리에 물갈이 진짜 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총선 체제에서 임시로 불리는 게 조직위원장이고요. 네. 이제 평상시에 정당에는 각 당원들의 협의체에 당협위원장을 두게 되는데 조직위원장이었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 체제가 그 출범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전당대회를 해서 이제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는데 투표권 그리고 투표의 영향력이 큰 조직위원장들을 지금 교체해야 될 시기거든요. 교체를 이제 친박계에 더 유리하게 하느냐 아니면 비박계로 하느냐, 비박계에 유리하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양측이 지금 새싸움을 아주 크게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구 수성갑의 김문수 위원장, 이인선 위원장은 좀 섭섭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냥 예를 드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도장을 두 번 찍었잖아요, 총선 때. 네. 두 번째 도장 정당 득표율인데 대구 수성구는 51%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두 후보는 좀 개인 낮게 득표율은 나왔죠. 그보다도 낮게. 바로 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 체제의 그 새누리당 사무처가 조직위원장을 교체하는 어떤 일관적인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친박계 조직위원장들이 많이 숫자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교체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친박계의 계산이 그렇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사무총장 체제로 물갈이하지 말고 몇 달 기다렸다가 새로 당대표 뽑고 그 대표 중심으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네요. 아니, 이게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요. 네. 조직위원장을 실무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실무적으로 바꾸는 것을 현 권성동 사무총장 체제에서 하면 친박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네. 친박계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그 권성동 사무총장이 왜 임명됐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 사태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는 김용태 혁신위원장 체제로 가려고 했다가 친박계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그걸 거부하면서 이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을 만들면서 김세연 의원과 이혜훈 의원이라는 이 비박계 비대위원을 빼는 조건으로 네. 비박계가 사무총장을 맡아라. 라고 해서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이 그 자리를 앉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친박계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퇴를 시킬 수가 없는 게 지난주에 유승민 의원 복당 등을 결정할 때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까기도 전에 과반을 넘어서 복당이 허락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권성동 사무총장을 그러면 사퇴시킬까요? 이걸 무기명 투표를 합시다. 하면 마찬가지로 사퇴하지 말자는 의견이 과반을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박계 입장에서는 빨리 권성동 사무총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무총장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싶겠지만 현재 지금 그 새누리당의 어떤 권력 구도상 그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관철시키기에는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권성동 체제에서 지금 물갈이가 된다면 이제 사고지구당처럼 이제 득표력 차이가 컸던 분들을 좀 걸러낸다면 공천을 워낙 친박 후보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친박 위원장들이 바뀔 가능성이 좀 많죠. 그렇습니다. 결국
최경환 카드로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친박 생각이 좀 덜 먹힐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복당이 가져오는 그 정치적 효과는요. 그 이전에 총선 공천을 주도하고 총선을 주도하고 총선 이후까지도 어떻게 보면 친박계가 새누리당의 어떤 이 주도 세력으로 주류로서 네. 그 행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힘의 균형이 좀 무너졌다. 친박 우위가 그 유지가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제 네. 여기서부터 이제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최경환 카드를 그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만들고 싶은 게 친박계의 의도겠지만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과 회의가 이제 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자, 일단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갈등 때문에 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사무총장제를 놓고 다투는데 친박이 힘 과시를 하면서 관철시킬지 두고 봐야 될 일 같습니다. 자, 이번엔 10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